안녕하세요. 국민안전처 박경연입니다.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2월 13일 저녁 7시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이 코너를 기획하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정종재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장님을 모시고 함께 안전과 인문학이 과연 어떻게 잘 버무려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실장 정종재입니다. 오늘 안전한 TV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볕친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뭐 사석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코너를 직접 또 이런 걸 해보자, 안전과 인문학을 접목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어떤 기획하신 취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시간에 해주고 싶은, 또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안전이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은 안전하면 딱딱한 걸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흥미롭게 안전을 좀 전달해 보자. 네. 그런 취지였고요. 네. 그래서 역사와 문학 그리고 영화 등에서 등장했던 안전 관련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에 대해서 인문학과 좀 접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인문학과 접목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네. 그러죠. 우리 지금 고인입니다마는 그 천재 싱어송라이터 유재하 씨, 그리고 게임 이론의 창시자 경제학자인 존 라시, 네. 그리고 미국 영화 배우이자 모나코의 앙비였죠. 그레이스 켈리.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미. 네. 이런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그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셨다면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그 내용들을 또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한테 남기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레이스 켈리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왕비이자 배우였죠. 그리고 말씀하신 까미 비롯해서 한국으로 치면 싱어송라이터 유재하 씨. 예. 지금도 가수분들에게도 많이 존경받는 그런 가수고요. 저도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노래 제목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노래잖아요. 유재하 씨. 유재하 씨 다른 곡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더 많은 곡을 지금까지도 남기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그 유재하 씨가 1984년도에 그 한양대 대학 작곡가 재학 시절에 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밴드가 있었습니다. 예. 키보드 주자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대로 유재하 씨가 작곡한 그 내용이 네. 김현식의 가수 김현식 씨의 초기 그 명반 유명한 그 음반을 만든 데도 기여를 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유재하 씨가 새벽 한 3시 한 20분경에 강변북로 부근의 그 한남대교 부근에서 친구의 차에 편승해서 가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음주운전했던 거죠. 아이고. 그 음주운전한 친구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마주오는 택시하고 정면 충돌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시점이 1987년입니다. 네. 유재하 씨 나이가 25세 때인 거죠. 너무 젊으네요. 참고로 제가 유재하 씨와 거의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만큼 이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하 씨가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지금 실장님과 같은 비슷한 그죠? 그렇습니다. 연배에
얼마나 많은 멋진 곡들을 작곡을 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거든요. 노래 정말 좋습니다 하고 김혜진 님이 올리셨고요.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또 많은 분들이 올리셨고요. 강은희 님도 들어오셔서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 남기셨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여러분들 아마 집안에서 교통사고 한번 이렇게 서로 엮어서 겪어보지 않은 분들 없을 거예요. 네. 예, 교통사고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흔하게 겪는 사고인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정리된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5년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수가 4,621명이 이르고 매년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2015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사망자 숫자가 있고 그 한 해 동안 35만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1991년 한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그때는 한 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3,429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수가. 2015년에 예. 비해서 엄청 더 많았네요, 예전에. 26년 전부터. 예, 그래서 15년에 비해서 그때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기 때문에 아, 그대로 예. 방치됐으면 해마다 9천 명씩 계속 교통사고로 지금보다 많은 숫자가 사망했던 엄청난 숫자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그때에 비해서 자동차 등록대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등록수는 현재 2,100만 대를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주말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야외 간 그 활동의 증가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다. 아, 교통사고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망자 네. 수도 엄청 줄어들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와는 다르게 뭐 자동차 수도 뭐 너무 많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운송 수단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고의 유형이나 특징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최초의 교통사고는 전차가 다닐 때 전차 사고였습니다. 아, 전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예, 전차가 교통기관이니까. 1899년에 전차가 예. 운행 중에 5살짜리 어린아이를 치어서 아. 그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고고요. 예. 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의 최초 사고는 아까 기록에 의하면 이한용 씨 그 아들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또 어린아이를 부상을 입히는 아이고. 그런 사고가 기록되어 있고요. 네. 최근 이런 사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요일별로 보면은 어느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금요일 날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죠? 그렇죠. 주말이니까. 주말이기도 하고 또 이동도 많이 예, 하고 또 약속도 지방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일요일 날 사망 사고 등 사고가 적습니다. 요일별로. 시간대별로는 통계상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저녁 그때가 시간대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고 또 사망자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보행자, 이 보행 중에 차에 치여서 사망한 숫자가 38%에 이르고 사망자 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타고 가서 사망자 숫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 그 다음에 자전거 순으로 사망자 숫자가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대 여러분이 안전인문학을 만나다를 보고 계시는 이 시간대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시간대라고 하니까 네. 조심 운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행할 때, 걸을 때 보행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아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명인들 중에 알베르 까미가 있었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까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그래서 우리 패친 친구분들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돌발 퀴즈를 돌발 퀴즈. 까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돌발 퀴즈인데 돌발 아재 퀴즈랄까? 아재 퀴즈의 달인이세요. 저희 안전처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르셨죠. 아재 퀴즈. 네, 기대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끝나고 나면은 댓글 주신 분들 네. 정답자에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프랑스에서 주재원을 지내시고 와가지고 모 기업의 CEO가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CEO 부하 직원이죠. 2명의 부장이 CEO한테 신고를 합니다. 어떤 신고를 하냐? 이번에 프랑스 파리 출장이 계획 잡혔습니다. 우리 부장 둘이. 네.
혹시 CEO 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거 있다면 그걸 사오겠습니다. 사장님 선물을. 혹시 무엇입니까? 그게 사장님 이렇게 예. 대답합니다. 저는 까미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장이 파리 출장을 갔다 다녀오면서 각기 다른 선물을 사오거든요. 한 분은 꼬냑, 까미라는 이름의 꼬냑을 한 병을 사오고 예. 다른 한 분은 알베르 까미의 에트랑제, 이방인이라는 불어판 네. 소설책 한 권을 사옵니다. 예. 이 퀴즈는 그 CEO, 그 사장님은 두 가지 선물 중에 어느 선물을 받았는가가 퀴즈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그래요? 예, 아재분들은 꼭 맞히셔야 돼요. 예. 아재 개그를 잘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까미 이야기로 들어가자면은 네. 까미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인간 본성과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이 깊었던 그런 그 철학자고 작가였다. 네. 그래서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대표적 두 작품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방이라는 작품과 페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이방이라는 작품은 그 알제리 북부 쪽을 메르소라는 사람이 북부 해변가를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네.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장렬하는 태양빛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네. 내가 쐈다. 유명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프랑스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가급적이면 이 까미를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까미가 아니라 그 메르소라는 까미의 이방인의 등장인물 메르소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신문을 하는데 결국은 까미가 그런 것을 넘어가지 않고 예.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작품이고 페스트는 그 알제리 북부에서 오랑이라는 시에서 네. 도시가 있었는데 이 쥐들이 페스트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네. 페스트 감염이 심해서 그 오랑시가 시 자체 경계를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고 당시에 의사, 성직자, 공무원, 신문 기자들이 심리적 갈등도 느끼고 합니다. 결국은 적극적으로 해서 페스트를 물리치기 위해서 방역도 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감염병에 대한 그 투쟁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시 다시 가지를 쳐서 이야기하자면 네. 그 패스트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감기라는 영화 또 다른 차원의 감염병 네네. 있지만은 영화 몇 년 전에 개봉했죠. 그렇죠. 작품 중에 14세기 이 피렌체에 있던 작품에 보카치오라는 분이 데카메론을 책을 썼는데 네. 데카메론의 탄생 배경이 바로 패스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14세기의 피렌체 이태리입니다. 패스트가 창궐 하자 아주머니 7분하고 그다음에 청년 3분이 네. 뒷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당 이야기를 하는데 열흘 동안 네. 그래서 100편의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데카메론. 데카메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뭐 교통사고 이야기하다 이제 데카메론까지 예. 정말 무궁무진한 주제로 앞으로 안전인문학을 만나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김혜진님께서 꼬냑을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권영길님은 추가로 한다면 사장님 마음이겠지만요. 라고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재 퀴즈 내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재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간단하게. 네. 아까 말씀 CEO한테 프랑스 출장을 간다고 두 부장이 신고를 하고 가서 사장님께 가장 좋아한 것이 뭡니까? 깜입니다. 했더니 가서 두 분이 각기 다른 선물을 사왔는데 네. 한 분은 유명한 꼬냑, 까미유라는 꼬냑을 한 병 사왔고 다른 한 분은 알베르 까미유가 지은 이방인이라는 유명한 소설책, 불어판 소설책을 사왔다.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은 둘 중에 어느 선물을 받았겠냐. 예. 이것이 아재 좀 썰렁한 퀴즈입니다. 아재 퀴즈 여러분 댓글로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겠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 하고 있을까요? 큰 프레임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교통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고 그렇겠죠. 네. 두 번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인데요. 네. 그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시설계를 쭉 해오고 있고 최근에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2014년에 네. 회전교차로 이렇게 건축 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54개 해정 교차로를 저희들이 시설해서 개통했더니 그 전에 교차로를 개설하기 전에 1년치 교통사고 건수하고 교차로를 시설하고 나서 1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무려 사고 건수가 58%를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이 줄었네요. 절반 이상이 줄었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 시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그 횡단보도 보행자를 좀 보호해야 돼, 운전자들이. 네.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가 주행한다거나 또 악성 불법 주차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하는데 그렇죠. 인도에 한다거나 어린이 애들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예. 주차한다거나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주고 저는 프랑스가 실은 좀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일방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운전자들은 좀 무단횡단하지만 상당히 그 양보를 하는 그런 꼭 그걸 장려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해서 양보 운전하시고 예. 보행자도 안전수칙을 지켜서 또 사고 안 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교통부 위반자 단속하거나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네. 이런 세 가지 틀로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또 단속도 강화하고 하지만 모두가 안전을 지키는 어떤 문화, 서로가 이렇게 어떤 무언의 약속 같은 그런 네. 게 정착이 안 되면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문화 운동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과거에 보는 안전문화 운동이면 단순히 홍보 캠페인 했는데 네. 지금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단속하고 신고하는 기능인데 먼저 신고. 단속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네. 우리 교민 중 한 분이 운전해서 교차로가 나옵니다. 예. 교차로에 스톱 사인이 있었는데 자기는 분명히 스톱 사인에 멈추고 통과를 했는데 바로 경찰차가 따라왔습니다. 멈췄는데 왜 왔죠? 그렇게 해보니까 스톱 사인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갔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항의를 했거든요. 분명히 멈췄다. 그래도 우리식으로 반 브레이크 잡는 거 있죠. 완전히 살짝, 멈추지 않고 살짝, 네. 주변을 살피면서 바로 또 브레이크를 떼어서 가는 스르르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스르르. 그것이 운전 습관으로 저지들었던 거죠. 아. 바로 미국 경찰의 교통경찰이 인컴플리트 스탑이다. 완전하지 않은 멈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단속을 철저히 했다. 그러면 앞으로 위반하기가 어렵다. 단속당하니까.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정말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볼 때 이렇게 고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다 단속을 하면은 좋겠지만 경찰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CCTV 감시 카메라,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해서 네.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뭐 카파라치 해가지고 위반자에 대해 신고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금전적인 거다 결부되다 보니까 카파라치 비판이 있어서 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그 이후로도 이제 우리가 주민들 신고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제가 미국 사례 하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미국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한 주민이 차량으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딸아이의 한 4살이나 5살쯤 먹게 보이는 딸의 발등을 아이고. 뒷바퀴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자기 따님은 그렇어요. 네. 딸아이는 엉덩방에 찍고 울죠. 그 운전했던 그 친구는 급히 나와서 이제 딸을 케어 다행히 이렇게 다친 데는 없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 2, 3분도 안 돼서 교통경찰, 남녀 경찰 두 분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해가지고 아동 학대죄 여부를 조사를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있었을까요? CCTV가 있었을까요? 그래 제가 제일 먼저 보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 CCTV가 있는가, 뭐 드론이 있는가.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맞은편인데 마이클이라고 이름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어린이를 좋아하는 네. 마이클이라는 그 학생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정도로 예. 신고가 중요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이웃이 신고를 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고 행위 자체를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조금,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의식을 받고 제 경우 네. 제가 1990년도 운전면허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딱 대한민국 세월 동안에 그 2번 정도 티켓을 먹었는데 네. 한 번은 안전벨트 미착용. 어. 그대로 신호위반으로 작년에 하나 제가 마포대로 네. 쪽에 있는데 제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어느 순간 7만 원 그 범칙금하고 신호위반은 날라왔길래 예. 제가 마포경찰서 이 교통과
가서 봤더니 그 동영상을 위반한 동영상을 재생해 줬는데 예. 길거리에서 제3자가 보고 아마 신고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위반한지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확실히 빨간 신호등에 가고 있더라고요. 스르르 가셨나요? 아니면 확 가셨나요? 그것은 그렇게 가속은 아닌데 네. 그 빨간 신호등에 제가 잡혀 있더라고요. 못 보셨나 보네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아까 신고자한테 비난이 간 것이 아니라 네. 아차 내가 무심코 익숙한 거리라 해서 무심코 다녔는데 나도 모르게 위반할 때가 있구나. 네. 운전이란 것은 99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 그렇죠.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요새 더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로는 뭐 위반하고 이런 거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신고한 것을 예. 안 좋게 본 것이 아니라 신고도 그런 의미에서 괜찮하다. 잠재적으로 내 가족이 그 위반자의 운전 행위에 다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다. 궁극적으로 나도 그렇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신고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네. 예를 들어 블랙박스에 그런 영상이 잡혔다. 네. 불법 유턴하는 그 영상이 잡혔다. 그럼 네. 블랙박스에 가지고 경찰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신고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네요. 단순히 우리가 캠페인 홍보에서 지킵시다를 넘어서 철저히 경찰은 단속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전자는 국민들은 그런 악성 위반 행위에 대해서 찍힌 영상을 신고해서 위반하면은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고를 해서라도 서로 지키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이 안전문화 운동의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성님께서 쓱 가신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네. 반 브레이크라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네. 주변을 살피고 통행인이 없으니까 다시 발을 떼면은 가는 우리 한국 많이 한 습관이죠. 아, 그렇죠. 완전히 서는 사람은 오히려 뭐랄까요 흐름을 망친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스탑 사인이기 때문에 차가 오든 안 가든 사거리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는 네. 미국은 스탑 사인이라 해가지고 멈춘 빨간 그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100% 컴플리트 스탑을 해서 완전히. 완전히 멈추고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고 사거리 모두 스탑 사인 있을 때는 4명 다 멈춰가지고 먼저 온 차량이 먼저 빠져나가고 네. 두 번째 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질서를 그 미국 교통 선진국으로 잡고 있다. 참고하시고. 예,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살펴보고 신고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고장난 신호등, 또 보도블록이 깨져 있다든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위험한 것들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했듯이 그 그럴 줄 알고 제가 뮤직비디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이 시장님이 출연하시는 건 저는 출연한 것은 아니고요. 무슨 네. 걸그룹이 예. 일종의 재능 기부를 해서 아. 공익 광고를 한 것인데요. 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네. 널 위한 안전신문고 널 위한 안전신문고 안전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말고 말고 안전신문 이 캠페인은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널 위한 앱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신문고 예, 날 귀에 위한 쏙쏙. 그러죠. 예, 계속 들으면요 이게 자꾸 생각나요. 안전신문고로 요즘에 저희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2월 1일부터 시작한 이후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안전 인문학을 만나다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을 때 꼭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 인문학과 데이트를 해봤는데 알베르 까미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모나코의 왕비 크리스 켈리 얘기도 해봤고요. 또 생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렇게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 교통안전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교통사고라는 것은 99번 잘하다가 한 번 아차하면은 생명과 신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네. 항시 안전 운전하시고요. 올해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 안전 운전 그것도 계획에 하나 꼭 넣어서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그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아재 돌발 퀴즈 네. 했죠. CEO 사장에게 까미라는 꼬냑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지었던 이방인이라는 불어판 책 이거 선물했는데 어느 책 것을 받았느냐? 네. 정답은 2개 다 받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니까. 좀 이게- 썰렁하죠? 이게 아재 개그군요. 이게 아재 개그군요. 둘 다 받은 아재님. 그렇군요. 예, 답변을 주신 분들 중에 퀴즈 뭐라도 하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 하셨고요. 김용길님 너무 웃기다고. 역시 아재신가 봐요. 김용길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안전처 정종재 안전정책실장님 모시고요.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7시에는요. 이렇게 안전인문학을 만나다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릴까요,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예.